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9이라는 드라마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로는 41살인데 39에 겪었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그 드라마에서 잘 그려주고 있었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39은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보면 좀 법률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 나눌 부분은 우리 전미도 배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님인데요. 전미도 배우께서 맡고 계신 정찬영이 이무생 배우가 맡고 있는 김진석과 과거의 연인 사이였는데, 근데 이 김진석이라는 캐릭터는 차후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의 주변을 맴돌면서 예전에 사랑했던 사이와 거의 유사하게 오랜 기간을 지내온 것 때문에 김진석 부부에게도 불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제가 관심이 갔던 장면은 뭐냐면요, 전미도 배우가 둔한 정찬영이 친구들한테서 너 불륜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오빠 결혼한 이후로는 잠자리는 안 가졌어 라고 변명 또는 이제 사실관계 해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잠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불륜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내가 소송에서 어떻게 처리했었지 라고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변호사니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 그러니까 기혼자가 제3자와 간통 혹은 상간을 하였을 때 이 부분은 민법 840조 제1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은 이혼상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그러면 잠자리를 했다 안 했다로 이 부정행위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잠자리를 했다 안 했다로 부정한 행위를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도요,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감정적으로 수년간 거의 배우자와 다름없는 정신적인 교류를 하였다, 그때는 불륜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실제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성관계를 가졌나 안 가졌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변호사들이 분주한데요, 사실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별도의 사실관계죠. 상대방 피고가 제3의 이성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혹은 모텔에 들어갔다, 혹은 드라이브를 다니고 주말마다 만났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서 이 840조 1호의 부정행위를 입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 안 가졌으면 불륜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X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문제는요, 이무생 배우님이 분했던 김진석이 사실은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결혼을 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법률상으로 포태라고 하는데, 포태한 상태에서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이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는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을 한 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성분들 중에 가끔씩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건을 처리해 봤었고요. 동물로 치면 뻐꾸기처럼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다른 새의 둥지에 넣어놓는 그런 사례와 비슷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 왜 이혼으로 처리하지 않고 혼인 취소로 처리하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요. 이혼으로 하면 일단은 혼인했던 경력은 우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망이죠. 상대방이 나를 속여가지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재판으로 진행됐을 때는요, 혼인 취소 청구를 진행을 하고요,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남자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다 양해하고 결혼한 거다, 그래서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여성 배우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럴 때는 소송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었어요. 청구 취지 1항은 이렇습니다. 혼인 취소한다. 청구 취지 2항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만약 혼인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과 나는 이혼한다. 이혼하는데 위자료는 지급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아이를 키우느라고 양육비, 생활비 등 많은 경제적 지출을 하였고 또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피고로서는 위자료가 없는 쪽, 그러니까 금전적 책임이 매겨지지 않는 청구 취지 1항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민사소송에서 자백이라고도 하는데 피고 측의 자백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39 드라마에서 세 번째로 제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김진석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를 자기 아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캐릭터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그 아이가 나중에 김진석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친생 추정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요, 친생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가 맞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추정이 된다는 취지예요. 법률혼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 정한 규정이고요. 이 친생 추정을 배척, 그러니까 친생 추정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고 소송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자녀와 나 사이에 친생 관계를 끊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친자 관계가 해소가 되고 상속 관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진석은 그 아이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상으로는 아마 자기가 친부가 아니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에 등재된 가족관계면 뭐 기본증명서면 이런 모든 등록부 상으로는 이 아이에 대한 친부로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지 않는 한 아이는 김진석 사망 시 김진석의 상속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변호사가 커멘트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해 드리자면 잠자리가 없으면 불륜이 아니다? 아닙니다. 잠자리가 없더라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아이라고 속여서 혼인을 했을 때 이것은 사기 결혼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 검사상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상속권 인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은요, 제가 소송에서 접하기도 했고 지금도 현실에서 발생해서 많이 상담을 받으시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